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 중에서는 가장 핫하죠. 오늘 이런 흐름이 아니었으면 지분 싸움이 나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또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좀 하한가에 직행을 하면서 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약간 또 애증의 종목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의 핵심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통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주 배정을 많이 하죠. 물론 경영권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누군가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경영권을 이제 순조롭게 이제 바뀔 때는 3자 배정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주주 배정으로 많이 들어오죠. 웬만해서는 일반 배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일반 배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 자체까지 또 훼손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일반 배정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일반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주 배정이 아니라 일반 배정이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번 유상증자 자체가 영풍과 MBK 연합과의 지분 싸움을 위한 유상증자라는 거죠. 주주 배정으로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면 사실상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주주 배정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반 배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일반 배정으로 들어가면서 최대한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TV 방송이나 라이브에서도 한 번씩 이 고려아연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멘트를 좀 드렸잖아요. 아니, 이게 장내 매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거 급등을 할 때 시총이 지금 30조가 넘어가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장내 매수를 한다는 거지? 그만큼 돈이 많나? 이 쉽지 않을 건데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최 씨는 해답을 찾아냈네요. 야, 비싸면 싸게 만들면 되지. 어차피 우리는 주가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지 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한 매력적이지 않게 여기 투자하고 있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그냥 던지게 한 거죠. 또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상환의 거의 대부분을 씁니다. 2조 3천억이나 넘는 금액을 채무상환에 쓴다라는 거죠. 원래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채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2조 3천억이나 쓴다고? 뭐겠습니까? 이번에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잖아요. 그 차입금을 갚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는 어떤 돈으로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생각이 있었네요. 야, 돈이 없으면 주주들한테 가져오면 되지. 야,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빨아먹으면 되지 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손 안 대고 공개 매수 관련 부분을 푼 거잖아요. 손 안 대고 푼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겠다라는 거고, 이걸 보고 주가가 유지가 될까요? 당연히 던지죠.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 고려아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훨씬 더 좋죠. 굉장히 이번 유상증자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는 더 떨어지니까. 그래야지 일반 청약도 사람들이 안 할 거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또 보면 또 속된 말로 진짜 또 욕 나오는 부분은 특별 조항을 하나 달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약 한도를 달아놨어요. 여기에 보시면 청약 한도가 눈에 딱 띄죠. 야, 우리 사주 제외하고 중요한 건 나머지 특수관계인들 해가지고 3% 넘기면 안 돼. 3% 초과해서 청약할 수 없어.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장시지방과의 지분 격차가 3%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이 해봐도 3% 이상은 안 돼. 이거는 유지시킬 거야 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발행가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역시도 발행가 자체를 67만 원으로 후두려 쳤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주가 자체야 그때 이제 주가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거기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67만 원보다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초반에 딱 임팩트 있게 사람들에게 좀 던져라 라는 쪽으로 이거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지나치게 좀 의도적이죠.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국장의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로 밸류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일이 터지는데
그러니까 국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꾸만.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MBK 쪽이 신규 증권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배임 아니냐, 너희가? 맞죠? 야, 너희가 차입해가지고 회사에 손실을 줘놓고 그 손실은 또 소액 주주들, 일반 주주들에게 그럼 이거 다 전가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신주 발행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법원에 이제 넣었는데 저는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 앞전에 2번이나 MBK가 공개 매수 못하게 또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처분 신청 자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심리하는 쪽이 역시나 그때 가처분 신청 관련 부분을 기각시켰던 재판부가 심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개 매수 관련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그건 사실상 주주들에게 피해가 크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할지는 몰랐잖아요. 만약에 이게 결국엔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까지 해가지고 다시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공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재판부가 이렇게 기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이건 다 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좀 주주들에게 피해가 아닌가요? 피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심리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현 정부의 또 기조도 그래도 밸류업 쪽으로 이런 뭐 최근에 이제 금감원장이 뭐 두산그룹의 또 합병과 관련된 부분도 좀 제동을 좀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 주주들의 피해가 가는 상황에서의 이런 합병 같은 것들은 그렇게까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의 기조를 감안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건 안 받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법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번에 이 결정은 제 생각입니다. 최 씨의 가장 제가 보기엔 악수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야 주주들은 이런 마음으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싸움을 봤을 거예요.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사람 우리 편. 왜냐하면 손실을 보지 않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싸움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주들은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MBK 그러니까 장씨 집안 쪽에서 제 생각에는 소액 주주들을 좀 모아서 지분 싸움을 오히려 할 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3% 차이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 국민연금이 뭐 물론 국민연금은 되도록이면 이런 지배 싸움에는 안 끼어들려고 하더라고요. 안 끼어들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정부의 기조상 이런 식의 주주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면 국민연금도 이거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제 생각엔 이게 결코 최 씨 집안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장씨 집안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고려아연을 사 마라 라는 건데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고려아연은 사는 게 맞습니다. 매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업황적인 부분이 너무 괜찮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업황, 캐즘으로 인해서 업황이 좀 약간은 안 좋긴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뭐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점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아연은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구리 가격의 상승 관련 부분에 있어서 또 재련 관련 부분에 구리 재련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또 성장성 역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고려아연은 저는 오히려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고려아연 주가가 유상증자의 확정 가격대가 70만 원 미만이라면 저는 일반 청약도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 밑으로 가격대로 넘어간다면 저는 장내 매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70만 원 미만이라면 굉장히 쌉니다. 주가 자체가 이 지분 싸움과 관계없이 주가 자체가 70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빠진다면 저는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봐요. 내가 만약에 고려아연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회사 자체는 좋다. 이 지분 싸움 때문에 좀 흙탕물이 좀 튀기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의 본질 자체는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했을 때 70만 원 미만까지 떨어진다면 전 조로의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서 움직인다면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펀더멘탈로 보면 좀 비쌀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기존에 물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신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고려아연이 150만 원을 이제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100만 원 위에서부터 요 구간은 말 그대로 오버슈팅이고 수급에 의한 좀 비이성적인 상승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매물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뚫기에는 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100만 원 위에서 120만 원 이상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비중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만약에 근데 이거보다 미치다. 바닥에서 계속 샀었다라고 하면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들고 가시는 게 맞고 고려아연은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70만 원 미만에서는 한번 잡아볼만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